인건비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제네시스가 공정상 부속을 더 달아야 되니까 더 많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제네시스 바퀴를 하나 끼는 시간이나 경차 모닝의 바퀴를 하나 끼는 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지. 기본 부품이 뭐 좀 다른 건 있으니까 그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럼 인건비 대비 어떤 생산 수익성이 대형차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재료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자, 재료비에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돼 버렸냐면 시멘트 값에 공구리 값에 원가에 거의 가까이 근접한 거예요, 여기는. 이거 자체가. 다만 이제 신상이라고 새거 분양가가 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이 매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2일 정한의 부동산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잠깐 시간을 좀 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사가 떴어요. 약간 5시 24분에.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매경에서 던진 건지 어디서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이런 기사는 매경에서 많이 던지죠. 근데 SBS 받았고 YTN 받았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띄우면서 지금 강남에 많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원가가의 논리를 찾아내죠. 이게 딱 보면 지금 국진당애들 하는 정치적인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뭐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 날리면 바이든 뭐 이런 식의 말장난처럼 어떠한 그 기준점을 갖다 흔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착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착시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스치는 기사를 보면서 암묵적으로 뭐예요? 마치 강남은 다르구나. 그래도 강남이구나. 이런 식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또 이러한 말을 믿고 싶어 하는 우리 아줌마들, 예, 여성분들, 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절대적으로 또 믿겠죠. 분양가가 과연 시세보다 쌌다고 하죠. 시세보다. 그죠? 근데 이 시세라는 게 뭐예요? 가장 지금 시세가 왜곡되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예. 경매 물건도 보면 실질적으로 강남은 물건이 그 낙찰이 되더라도 일반 매수자가 낙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이 낙찰하고 있잖아요. 대부업은 어차피 더 싸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하고 상계 처리하는 금액 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데는 사실은 뭐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내가 불법 자금, 그러니까 도박이라든지 어떤 밀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모은 사람들이 그 뭐야 강남에 사거나 연예인들이 사거나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갑자기 얻은 사람들이 나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 땅 사야지 그러면은 막 뭐 수익률 계산하고 뭐 여기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거 계산하면서 부동산을 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붕 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세상이 다 쉽게 보이고 다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자기는 저런 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오가 있지 뭐 그러니까 술집 가서 팁 팍팍 주면서 비싼 술 막 나는 진짜 비싼 술 사다 놓고 처먹지도 않고 먹다가 말고 일어서서 뭐 딴 데 가자고 그러면 짜증 나더라고 막. 제가 먹는 것을 좀 많이 아까워하는 스타일이라. 예. 근데 자 지금 분양가고 매매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그 구라의 진짜 그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은 4,130만 원이었고 4,025만 원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는 강남 3구 외 지역 분양가 시세보다 비쌌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투기 지역이고 과열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됩니다라는 비슷한 사도
주변 시세로 팔리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예. 그런데 지금 왜 분양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지금 사업장이 강남에 지금 개발하려고 했던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30억대, 60억대 이렇게 큰 돈이 거래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3억, 5억, 뭐 3천만 원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그 돈을 정상적으로 주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금액이 크면. 예? 다 뭐예요, 뭔가. 자, 우리 서울에서 30억씩 거래된 아파트들을 봅시다. 그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원래 그 아파트의 조합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부만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일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일부 30억짜리의 아파트를 갖다가 살 때 왜 사겠어요? 왜 그거를? 우리가 보기엔 저 비싼 걸 사친데 왜 사냐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3억짜리 사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30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 관련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사가지고 돈 벌려고요? 아니라니까. 그거 값이 더 올라가면 돈 벌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지금 소위 말해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어떠한 식으로든 내가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양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피를 하려면 그죠? 예, 이거를 회피를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을 돌려야 될 우리 소위 말 돈 세탁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세탁 그 루트로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에요. 이게 내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상속하는 방법 중에서 왜 일단은 그죠? 분양권을 살 때 가격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대출하고 뭐하고 이런 갭들이 있잖아요. 자체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금액을 갖다가 서서히 쪼개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자녀들한테. 안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얘한테 돈을 갖다 이동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자금 추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예?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돌리는 거죠. 이 자체가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그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광고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광고비를 갖다가 10억을 받는다. 그럼 저 여자가 저 연예인이 10억을 받아가지고 뭐 다 쓰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연예인한테 직접 50%도 안 가요. 실질적으로 그 계약된 금액에 다 어디로 가요? 거기에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팀들한테도 가고 또 하나 뭐예요? 비자금으로 돌린다고요. 회사에서도 이게 추상적인 분야에 특히 그런 게 많죠.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기업들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사 광고를 이거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일면에 한번 나가는데 2억 3억 그 뭐하러 써요? 현대자동차가 어차피 현대자동차 모르는 데도 없는데 그런데 그 광고를 왜 해요? 언론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관리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비자금을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광고비를 드린 것만큼 효과가 없죠. 이런 매체 시장이 지금 유튜브로 구글로 넘어오면서 언론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자금 세탁 원이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통해서 광고비야 뭐 그냥 책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뭐 깎아주면 되지. 예. 비공식으로 얼마든지 깎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강남 지역에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사례를 가지고 자꾸 강남 외 지역에 어떠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수익률이나 가능성 뭐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연하게 저기는 부자들 동네니까 아파트가 30억하고 50억 하더라. 저것들 뭐 세금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협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안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지역에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었다, 1000대 1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막상 들어가 보면 7, 80%가 다 조합원들 거고. 나머지 일반 분양 조금. 그런데 일반 분양이 지금 왜 청약률이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온라인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청약 통장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흔한 게 돼버리니까. 어차피 내가 돼서 뭐 프리미엄 안 붙으면 포기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청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 시행사에서 그 분양팀들이 청약 통장을 또 모아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 이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 안 넘어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에 넘어간다고. 예. 매매가 이렇게 높은데 강남은 분양가 이렇게 싸. 그러니까 강남에 분양권을 사면 돈 벌어. 이걸로 버는 거 아니에요. 이 매매가는 허위야, 허위. 예? 그 경매를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니까요. 경매는 실질적으로 이런 잡스러운 이야기 없이 뭐예요? 구체적인 이 가치별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사는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돈질하는 걸 갖다가 연예인들이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100억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100억에 샀을 때는 그 사람들끼리 100억인 거고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50억, 30억도 안 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그 집을 팔 때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우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에 안 팔렸고 수년간 그죠?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예, 한참 낮은 가격에 팔렸죠. 근데 마이클 잭슨은 비싸게 샀죠. 왜? 연예인들은 때로는 내가 너무 싸게 사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회사에 A라는 건설회사에 광고 모델을 해줬어요. 그러면 A라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야 아파트 좀 하나 사줘. 예? 라고 하면 사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만이 또 뒤로 예, 서로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서로 칭찬하고 비싸게 또 서로 소문내고 우리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 비싸게 사든 뭐 하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강남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분대로 제가 도움을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나 듣고 정보나 유튜브에서 찾고 예? 여기에 의지를 하는 이런 입장들은 솔직히 강남 가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강남 가서 살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을. 예? 그 집값만 비싸다고 해서 거기가 살 수 있는 동네인가요? 모든 유지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도 소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밥 세끼 먹기 힘들고 그 왜 거기서 힘들게 살아? 예? 요즘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이제 지금 근무 체계도 지금 이제 바뀌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4일 근무만 돼도 뭐 남편이 일주일에 4일 출퇴근하는데 좀 고생 좀 하고 나머지 3일 편하게 편한 곳에서 부담 없이 먹으면서 사는 게 좋지. 예? 괜히 허세에 차서 어. 허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구라예요. 이거를 경매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그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채널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 우리가 기본 원칙만 아유 제가 재채기에 지금 얼굴 빨개졌네. 기본 원칙만 명확하게 알으면 돼요. 이런 광고가 길어서 기사가 왜 나와요 지금? 그죠? 지금 이쪽 지역에 예? 분양해야 될 게 지금 있는데 이 분양할 걸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띄워야 되는데 바람 잡는 기사로 미리 깔아주는 거예요. 미리.
얘네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분양 광고 해봤자 사람들이 광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띄워요. 왜? 자, 봅시다. 이 지금 부동산 R114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얘네들이 뭐 하는 기구예요? 부동산 R114가. 어? 응? 아니,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 얘네들이 그냥 띄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빅데이터. 네? 그러면, 어, 자, 여기 보면, 지금 아파트, 예, 있고, 얘네들이 결국 무슨 광고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업체잖아요.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제공해서. 그럼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겠죠. 왜 저런 논리의 기사의 데이터를 찾냐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예? 뭐하러 힘줘서, 어?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소문 만들기를 하는 거죠. 자, 분양가가 매매가하고 분양가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아니, 오히려 분양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여긴 신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거고 이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분양가 자체에서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왜 경차를 만들었던 대우는 망했고 대형차를 만들었던 그 현대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차하고 우리 고급차하고 재료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그랜저 예를 들어서 우리 제네시스 1억 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하고 1,000만 원 정도 하는 모닝하고 재료비 차이가 10배 날까요? 인건비 차이가 10배 날까요? 인건비는 별반 차이 없어요. 물론 제네시스가 공정상 부속을 더 달아야 되니까 더 많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제네시스 바퀴를 하나 끼는 시간이나 경차 모닝이 바퀴를 하나 끼는 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지. 기본 부품이 뭐 좀 다른 건 있으니까 그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럼 인건비 대비 어떤 생산 수익성이 대형차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재료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자, 재료비에서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돼버렸냐면 시멘트 값에 공구리 값에 원가에 거의 가까이 근접한 거예요. 여기는 이거 자체가. 다만 이제 신상이라고 새거 분양가가 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예요. 이 매매가 자체가. 그런데 새로 짓는 것도 그 원래 생산 재료비,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 거예요. 땅값 자체의 존재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매매가 자체가 2배가 나. 그럼 뭐하러 분양을 걱정해? 예? 이게 마치 정부에서 분양가를 갖다가 비싸게 못 받게 하는 바람에 예? 분양가를 못 올린 것처럼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분양가에서 정부에서 야 이거 3,500만 원 넘기지 마 이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땅값
금융비용, 그죠? 모든 비용들을 해서 우리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예? 야 이거 좀 심하잖아? 어? 야 너희들이 새 거를 이렇게 비싸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오래된 집들도 비싸게 부를 거 아니야. 덩달아서 올라갈 거 아니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신상이 아주 비싸게 나오면 오히려 중고도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이 중고도 야 새 거가 평당 만약에 1억인데 야 중고는 6천 7천 가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건데 예, 시장이 조절할 부분인데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예, 자료를 어떤 놈이 제공했느냐. 얘네들이 미쳤다고 응? 지들 먹고 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어?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예요. 부동산 알릴사라는 곳이 철저하게 아까 사이트 봤잖아요. 분양만 하는 업체예요. 분양만 하기 위한 분양 정보를 그러니까 광고를 대행해서 건설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업체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껏 정보를 얻고 뭘 한다라는 게 맨날 마케팅한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러면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까 지금 오전 시간에 그 녹음한 것처럼 폭락론의 끝의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앞뒤 없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준다고. 집 사면 떨어진다고. 어? 지방에 있는 집들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여건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자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산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방은 사실은 내려갈 바닥이 없다니까. 이 자체가. 물론 뭐 완전 쓰레기 같은 집도 있죠. 유통기한이 아니라 이제 사용기한도 끝나버린 집들이. 예, 근데 그런 거는 다 개별성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 한두 개를 꺼내가지고 마치 뭐 지방이 다 이렇게 되는 것 마냥. 예? 지방 사람들 집값 떨어져도 별 관심 없어요. 어? 거기 와서 건설하는 애들이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분양하는 애들만 속 타는 거지 막상 주민들은 별 관심 없어. 예? 내 집값 오르니 내리느니 왜? 아니 뭐 비싸다 하면 뭐 내가 돈 있으면 돈 더 주고 이사 가면 되고 뭐 우리 충청도 스타일대로 없으면 안 가면 되고 어? 뭐 예? 내가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서 하냐면 비싼 집을 내가 싸게 사서 나도 비싼 기회를 못 얻어서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그죠? 우리들만의 그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들만의 다른 제도, 다른 체계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누가 저거 사면 돈 번다? 더군다나 토지도 아니고 토지 시장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공산품이란 말이야, 아파트는. 공산품 가지고 돈을 벌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음마 아파트 샀으면 돈 벌었다고요. 음마 아파트 그때 당시에 IMF 때 1억 5천 2억 주고 사서 샀으면 지방도 토지 중에 IMF 때 5천만 원 1억짜리 사가지고 10억 20억 된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우리 언론에서 자꾸 이제 서울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전국적으로 땅값이 제가 경매 처음에 할 당시만 해도 10,000원 2만 원짜리 땅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방에 지금 10만 원짜리 이하 없어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비율만큼 토지값은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 값도 거기에 맞춰 올라간 거고. 음? 아니, 또 이런 논쟁을 하면 또 그 끝도 없고 그거는 뭐 틈틈이 제가 이야기를 할 테고. 자, 예. 주체가 부동산 R114다. 볼 것도 없죠. 얘네들 숨만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값 기준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 분양가도 지금 마이너스 P가 뭐 어떻고 실질적으로 못 팔을까 봐 막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그 못 팔을 걸 걱정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강남은 거의 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건설 회사들이 곡소리 나는 거는 저번에 뭐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신규로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고, 대부분은 뭐예요? 누가 지금 문제가 돼요? 조합원들이에요, 조합원들.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진퇴양난이라 팔자니 세금 문제에 걸리고 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가격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믿고 싶고. 예.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조합원들한테 어차피 뭐 공사대금 다 받고 다 떠넘기고 청구하면 되니까 걔네들 건설회사들은. 예, 지금 강남 3구가 가장 큰 문제들이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 예. 자, 헛소리 기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녹음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